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동네 의원인 김덕수는 매일 같은 시각에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마루에 발을 디디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작은 제사상 위에는 밥 한 그릇과 나물 몇 가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여또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려. 덕수는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내를 잃은 뒤 매일 새벽 이어온 의식이었습니다. 제사상을 거두고 문을 열자 싸늘한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늘도 환자가 모였습니다. 기침하는 아이, 허리 굽은 노인, 소화 불편을 호소하는 아낙네. 김덕수는 말없이 맥을 짚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 약을 하루 3번 드시고 일주일 뒤 다시 오시오. 환자들은 거듭절하며 감사를 표했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살아온 세월이 길었지요. 늦은 밤, 그는 낡은 의서를 펼쳤습니다. 아내와 함께 공부하던 책이었습니다. 문득 옆에서 차를 끓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립소. 너무나도 그립소. 책을 덮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창밖 가을바람이 창호를 흔들고 그의 한숨이 정막을 메웠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저녁, 김덕수가 책을 정리하던 참이었습니다. 문득 거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젖은 하인이 숨을 몰아쉬고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큰일이옵니다. 이 판서 대가씨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모두 손을 놓았나이다. 숨이 점점 가빠오니 이 밤을 버티기 어렵사옵니다. 제발 의원님만은 도와주십시오.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반가와 얽히면 번번이 화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아가시오. 나는 양반과 진료는 맞지 않소. 제발 한 번만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다른 의원들은 모두 손을 놓았나이다. 복동이의 간청에 못 이겨 덕수는 약상자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단칼에 거절했을 터였지요. 정말 위급한 것이오? 헛걸음하는 일은 아니겠지. 의원님, 아씨께서 사흘째 음식을 못 드셨사옵니다. 숨조차 가빠오니 급한 일이옵니다. 이 판서 댁에 다다르자 소슬대문이 어둠 속에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단청 무늬가 물기 어린 돌길 위로 번져 위험스레 빛났습니다. 비단 이불 위에 누운 여인이 눈에 들어오자 덕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창백한 얼굴, 힘없이 떨리는 눈썹. 그 순간 그의 가슴 한켠이 흔들렸습니다. 의원님, 제가 많이 위중한가요? 나직한 목소리가 방안을 스쳤습니다. 김덕수는 묵묵히 다가가 맥을 짚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고쳐드리리다.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말이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모른 채 잊고 있던 마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은 오래된 감정이었습니다. 진맥을 마친 덕수는 처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약을 다려 하루 3번 들이시오. 며칠은 더 지켜봐야 하니 내일 다시 오겠소. 의원님, 고맙사옵니다. 아씨께서 한결 편안해 보이시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물 냄새 속에서 덕수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연약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낯선 감정이 가슴을 휘저었지요. 어찌된 일인가? 어찌하여 그 아씨의 얼굴이 이리도 잊히지 않는단 말인가? 이후 덕수는 소아의 병세를 살피기 위해 정기적으로 드나들었습니다. 오늘도 맥을 짚으며 묵묵히 앉아 있었지요. 의원님, 저는 어려서부터 늘 몸이 약해 방 안에만 있었사옵니다. 바깥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때로는 참 답답하기도 하옵니다. 그러실 만도 하오. 젊은 나이에 늘 병상에만 누워 계시니. 그는 무심코 내뱉은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외로움에 마음이 닿고 있었지요.
옆에서 차를 내오던 춘향이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의원님은 늘 혼자 지내시나요? 가끔은 쓸쓸해 보이시옵니다. 덕수의 가슴이 순간 뜨끔했습니다. 나는 의원이니 환자 돌보는 것으로 족하오. 쓸쓸함이라니, 그건 사치지요.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깊은 그리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소아는 그 울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과 말씀을 나누면 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도 의원님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사옵니다. 그 말에 덕수의 굳은 마음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어느 날 소아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의원님, 왜 늘 슬픈 눈을 하고 계신가요? 깊은 상처라도 있으신 건 아닌지. 덕수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내보이지 않던 마음을 들킨 듯하여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춘향의 표정에도 긴장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 시간이 늦었으니 이만 가보겠어. 그는 약상자를 챙기며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소아가 아쉬운 눈길로 그를 붙잡듯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실례를 한 것입니까? 아니요. 내일 다시 오리다. 말을 마친 그는 도망치듯 입한서 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고요를 잃고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던 끝에 덕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병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깃드는 법. 오늘은 더 오래 머물며 그녀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몸의 병은 마음과 이어져 있어. 대화 또한 약이 되니. 앞으로는 함께 말 나누기를 치료라 여기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과 이야기하면 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소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덕수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헛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의원님께도 꿈이 있으신가요? 저는 언젠가 꼭 건강해져서 의한강변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많은 이들의 아픔을 덜고 싶소. 특히 전란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그 전란은 몇 해 전 오랑캐가 남하하여 고을마다 불길이 일고 백성이 뿔뿔이 흩어진 참혹한 일이었지요. 덕수 또한 그때 가장 소중한 일을 잃고 말았습니다. 말을 내뱉고서야 덕수는 오래 묻어둔 기억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아는 고요히 귀 기울였습니다. 의원님도 전쟁에서 많은 고초를 겪으셨겠지요. 저는 그땐 어려서 알지 못했지만 가족을 잃은 이들이 많다 들었습니다. 덕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나 또한 소중한 일을 잃었지요. 그러나 그 아픔을 다른 일을 살리는 힘으로 바꾸려 합니다. 소아는 한참 머무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늘 이 방에만 있다 보니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의원님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씨는 이미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어. 나에게도 그러하오. 그는 무심코 진심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소아의 뺨에 홍조가 스치고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의원님과 이야기할 때면 마치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과 함께 있는 듯합니다. 덕수의 가슴에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서서히 풀려나고 있음을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덕수가 환자를 돌보던 중 동네 안악이 들뜬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의원님, 소식 들으셨사옵니까? 이판서 대가씨께 혼담이 들어왔다 하옵니다. 그것도 명문가 도령이라던데요? 순간 덕수의 손에서 약재가 미끄러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조여오고 숨결이 가빠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은 일이로군요.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안쪽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덕수가 진맥하러 들어섰을 때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중매꾼이 드나들고 하인들이 서둘러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혼담을 추진하신다 하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말끝에는 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덕수는 애써 평정을 지켰으나 손끝이 미세히 떨렸습니다. 아가씨의 아버님께서야 좋은 인연을 택하시겠죠. 너무 근심 마시오. 의원님은 제가 다른 이와 혼인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시옵니까? 간절한 눈빛이 덕수를 파고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품어온 감정을 또렷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염려가 아니라 질투였습니다. 나는 그저 의원일 뿐이요. 아씨의 행복만을 바랄 뿐이지요.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소아는 그 떨림 속에 쓰라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옵니까? 덕수는 입을 닫았습니다. 미천한 의원 신분으로 감히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이라 인정하기 두려웠던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소. 그는 서둘러 약상자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는 이미 아씨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혼례 날이 정해지고 며칠 뒤 덕수는 마지막 진맥을 위해 이판서 댁을 찾았습니다. 집안은 혼례 준비로 부산했으나 안채는 고요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사옵니다. 그녀의 두 손이 떨리며 덕수를 붙잡았습니다. 다른 이와 혼인할 수는 없어요. 제 마음은 이미 의원님께 있사옵니다. 덕수는 크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요동쳤으나 곧바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씨,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오. 나는 이미 한 번 마음을 바친 사람. 죽은 아내를 배신할 수는 없어. 의원님, 신분이 무슨 상관이옵니까? 의원님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고 제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셨사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아는 일어나 덕수에게 다가섰습니다. 의원님도 같은 마음이시지요. 혼담 이야기를 들으실 때. 괴로워하시던 눈빛을 저는 보았사옵니다. 간절한 눈길 앞에서 덕수는 끝내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소. 나도 그대를 사랑하오. 허나 이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아내를 저버리는 셈이 되지 않겠소. 방 안의 공기가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결마저 떨렸습니다. 아씨, 그대와 함께하고 싶으나 과연 이 사랑이 허락될 수 있겠소? 나는 아직도 죽은 아내의 혼 앞에서 죄스러움에 시달리고 있어. 의원님, 그것이 어찌 배신이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아픈 이를 살피듯 제 마음을 살펴주신다면 그것 또한 고인이 바라실 길이 아니겠사옵니까? 덕수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아의 뺨에 홍조가 번지고 고개가 낮게 숙여졌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소? 나와 함께하면 편안한 삶은 버려야 하오. 더구나 나는 늘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요. 의원님 없는 편안함이 무슨 소용이겠사옵니까? 제가 의원님의 상처까지 함께 짊어지겠사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이자 창밖의 빗소리가 더욱 다정히 들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린 감정이 마침내 꽃을 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갑시다. 예, 의원님, 제가 어디든 따르겠사옵니다. 창밖의 봄비는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듯 고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혼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밤, 덕수와 소아는 후원 정자에서 은밀히 마주 앉았습니다. 봄꽃 향이 달빛에 젖어 은은히 번졌습니다. 우리 앞길은 험난할 것이오. 참으로 각오가 되어 있어? 의원님,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사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의원님 곁을 떠나지 않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고 맹세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맹세하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너를 지켜내리다. 그때 소아는 품에서 작은 옷가락지 한 쌍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가장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이었습니다. 이 가락지 한 쌍을 서로 나누어요. 오늘 밤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해주는 증표로 삼죠. 덕수는 그 중 하나를 받아 조심스레 손에 쥐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옥빛이 은은히 반짝였습니다. 이 가락지가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 되기를. 언제나 서로를 떠올리리다. 이 가락지를 볼 때마다 오늘 밤의 맹세를 기억하겠어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각각의 옷가락지를 품에 간직했습니다. 달빛은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듯 고요히 흘렀습니다. 덕수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소아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들어가시오. 새벽이 밝기 전에는 헤어져야 하오. 의원님도 조심히 가시옵소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두 사람은 아쉬움을 아는 채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운명을 건 맹세가 이루어진 밤이었습니다. 복동이가 황급히 뛰어와 이판서에게 귀띔했습니다. 후원 정자에서 아씨와 의원이 은밀히 만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 그 미천한 의원이 감히 내 딸과. 이판서의 안색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곧 하인들을 불러 덕수를 끌어오라 명했습니다. 당장 그자를 잡아오너라. 감히 우리 가문을 욕보이다니. 하인들이 서둘러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이판서는 분노에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덕수가 끌려와 무릎 꿇었습니다. 늘 침착하던 의원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이 불경한 놈, 내 딸에게 무슨 마음을 품었느냐. 덕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판서의 위세에 눌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만 환자를 돌볼 따름이었사옵니다. 환자,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올 말이더냐. 은밀히 만나고 손까지 잡는 것이 어찌 치료란 말이냐. 그의 호통 소리가 사랑방의 우레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내 놈 같은 것이 감히 양반과 여식을 넘보느냐. 우리 가문을 욕되게 하였으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덕수는 주먹을 움켜쥐었으나 끝내 참았습니다. 소아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겠사옵니다. 그뿐이 아니다. 만약 내 딸과 다시 엮이는 일이 있거든. 그때는 네 목숨을 장담치 못할 것이다. 그 말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덕수의 가슴이 저려왔으나 그는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뒤 이판서는 소아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소아야, 네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우리 집안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 아버님, 저는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옵니다. 사랑이라 분수도 모른 채 내뱉는 망령된 말이로다. 다시 그 의원과 얽히거든 우리 가문의 체면을 더럽히는 짓인 줄 알아라. 그자 또한 무사치 못하리니 똑똑히 명심하라. 소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분만은 해치지 마옵소서. 그것은 네 마음가짐에 달렸다. 더는 경솔한 짓을 하지 말라. 이판서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딸을 외가로 보내어 눈을 떼어놓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히 소아의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장 외가로 떠나거라. 그곳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혼례 준비를 하여라.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더는 말하지 마라. 이미 뜻은 정해졌다. 소아는 눈물을 삼키며 몸종 복동이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덕수는 소아가 외가로 떠난다는 소식에 깊은 절망에 잠겼습니다. 발길은 자꾸 이판서 댁으로 향했으나 집 앞에는 하인들이 지켜서 있어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끝내 그대를 지켜내지 못하였구나. 그때 복동이 몰래 다가와 작은 종이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의원님, 아씨께서 전해달라 하셨사옵니다.
덕수는 떨리는 손끝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소와의 글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 또한 그대를 잊지 않겠소.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뒤 가마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비단 휘장이 흔들리며 멀어져가는 모습 속에서 소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마가 사라진 뒤에도 덕수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옷자락을 스치고 허전한 마음만이 그를 감쌌습니다. 의원님, 너무 상심 마시옵소서. 아씨께서도 의원님을 걱정하고 계실 것이옵니다. 고맙네. 허나 이제 모든 것이 멀어져 버렸구나.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이미 소와와 함께 떠나간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멀리 가마 곁을 따르던 춘향 또한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덕수가 홀로 앉아 소와를 떠올리고 있을 때 급한 발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복동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섰습니다. 의원님, 큰일이옵니다. 아씨께서 길 위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사옵니다. 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라앉아 있던 눈빛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무슨 연고냐? 어찌 쓰러지셨단 말이냐? 피를 토하시며 기절하셨습니다. 어서 오셔야 합니다. 덕수는 곧바로 달려나갔습니다. 판서 대감께서 자존심을 꺾고 의원님을 찾으셨사옵니다. 아씨의 목숨이 위급하다 하시며 덕수는 말고삐를 움켜쥔 채 밤길을 달렸습니다. 휘날리는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만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서두르자. 한순간도 허비할 수 없도다. 주막방에 이르자 소아는 창백한 얼굴로 이부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덕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 의원,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시오. 그간의 허물은 모두 내가 잘못하였소. 이판서는 무릎을 꿇을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의 위세는 사라지고 간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감날이 허물은 나중의 일. 지금은 아씨의 순결이 먼저요. 덕수는 곧장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습니다. 맥은 위태로웠고 촛불이 떨리듯 그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다른 의원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맥이 너무나도 흐려서 더는 손을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허나 덕수는 자리에 앉아 손을 씻고 침통을 열었습니다. 이마엔 이미 땀이 맺혔습니다. 아직 아니다. 옛 고법에 전해 내려오는 법이 남아있소. 허나 잘못 쓰면 맥이 끊어져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무슨 수단이든 좋다. 제발 살려다오. 내 목숨이 다하더라도 이 손을 거두지 않으리다. 덕수는 먼저 단전에 침을 놓아 기운을 붙들었습니다. 이어 가슴의 담음을 풀기 위해 곧은 혈자리에 바늘을 찔렀습니다. 피가 솟구치자 곧바로 깨끗한 헝겊으로 닦아내고 뜸을 올려 기혈을 돌렸습니다. 방아는 숨조차 죽인 채 적막했습니다. 소아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숨결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디 버텨다오. 하늘이시여 이 생명을 거두지 마옵소서. 반 시즌이 지나도록 기척이 없었습니다. 덕수는 마침내 목 앞 천도렬에 침을 꽂았습니다. 그 순간 소아의 몸이 가늘게 떨리며 힘이 하나마 숨결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판서는 무릎을 꿇듯 몸을 떨며 덕수를 우러렀습니다. 김 의원,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덕수는 창백한 얼굴로 침을 거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연신 떨어져 촛불 위에 흩어졌습니다. 아직 기력이 약하니 방심은 이릅니다. 허나 오늘 밤 하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소. 덕수는 곧바로 약탕기에 약재를 올렸습니다. 평소엔 귀하여 아껴두던 약재들이었으나 이때를 위해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이 약은 스승께서 물려주신 귀한 처방이오. 오래도록 간직해왔으나 오늘에야 쓰게 되는구나.
의원님, 그토록 아끼시던 약재를 아씨의 순결 앞에서 귀하다함이 무슨 뜻이 있겠느냐. 약재가 다려지며 방 안 가득 진한 향이 퍼졌습니다. 솟구치는 김 사이로 덕수의 이마에서는 여전히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동료 의원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 의원, 이젠 그만두시오. 매기더는 버티지 못할 듯하오. 아니요. 아직 기운이 남아 있어. 맥이 미약하나 끊어지지는 않았소. 그는 소아의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미세히 떨리자 덕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에 덕수는 온 힘을 기울여 침을 돌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땀방울이 잇따라 떨어졌습니다. 이판서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의원, 그대가 쓰러지면 누가 딸을 살리겠소? 제 몸은 아낄 바 아니오. 아씨의 순결을 잇는 것이 먼저요. 마침내 마지막 침을 거두며 덕수가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아 방 안에 긴 숨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소. 이판서는 덕수를 부축하며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의 위험은 사라지고 눈가에는 뜨거운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정성, 내가 어찌 있겠소? 아씨만 다시 눈을 뜨신다면 그 말끝과 함께 그의 몸이 휘청이며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주막방 안에는 촛불만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어슴푸레한 빛이 방 안을 적실 무렵 소아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리더니 서서히 열렸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 옅은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이옵니까? 의원님, 맞으시지요? 소아야, 이판서는 자리에서 몸을 떨며 일어나 딸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굳세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깨어나셨구려. 덕수 또한 탈진한 몸으로 가까스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병이 그리 깊었던 것이옵니까? 의원님 얼굴이 너무 수척하시옵니다. 괜찮소. 그대가 눈을 뜬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좋카오. 덕수의 목소리는 나직했으나 안도와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이판서는 오랫동안 말이 없더니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김 선생, 내가 그대를 잘못 보았소. 이 은혜를 어찌 갚겠는가? 실로 놀라운 일이요. 이런 법을 내 눈으로 보게 될 줄이야. 곁에서 지켜본 의원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대의 의술과 마음을 이제야 알겠소. 내 딸을 2차례나 건져준 은혜를 어찌다 갚아야겠소. 대감날이 아씨가 일어나신 것만으로 이미 보답은 다 받은 셈이옵니다. 그의 말에 소아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아시겠지요? 의원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판서는 딸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렇다, 소아야. 내가 그릇되이 생각하였다. 마당에는 따스한 봄빛이 가득 번지고 모두의 가슴에도 안도의 숨결이 번져갔습니다. 소아가 회복된 뒤 며칠, 이판서는 덕수를 정식으로 불렀습니다. 이번만큼은 덕수도 떳떳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대감날이 부르심을 받들고 왔사옵니다. 김 선생, 자리에 드시오. 할 말이 있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위엄은 사라지고 차분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손수 찻잔을 덕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한 동작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대의 의술과 성심을 이제 알았소. 내 딸을 2번이나 살려준 은혜. 어찌다 갚으리오. 대감날이 과찬이옵니다. 제 본분을 다했을 뿐이요. 덕수의 목소리는 겸손했으나 눈빛은 젖어 있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이판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 선생, 만약 뜻이 있다면 내 딸과의 혼사를 허락하겠소. 덕수는 놀라 눈을 들어 바라보다가 곧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대감날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아씨를 소중히 모시며 살겠사옵니다.
내가 오히려 고맙소. 그대 덕에 딸도 살리고 내 마음 또한 열리게 되었구려. 따스한 기운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이판서는 덕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내 사위로서 함께 하시오. 딸을 웃게 해주는 것, 그것이면 족하오. 소와 더불어 평생 성심을 다하겠사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래 걸려 있던 그늘이 거두어지고 따스한 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늦봄의 햇살이 비치는 날, 이판서 댁대청에는 혼례가 성대히 열렸습니다. 붉은 장막과 기러기상이 놓이고 하객들이 모여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덕수는 단정히 예를 올린 뒤 소화를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 평생을 함께 짊어지겠소. 저 또한 의원님을 지극히 받들어 늘 곁을 지키겠사옵니다. 그 얼굴에는 고운 빛이 돌고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객들 앞에 선 이판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내 집에 참으로 경사가 났도다. 김 선생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어진 의원이요. 이제는 나의 사위로서 집안을 밝히리라. 사람들은 우레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복동이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님께서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벅차옵니다. 혼례를 마친 뒤 덕수와 소아는 처음 마음을 나누었던 정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봄바람에 꽃잎이 흩날리며 두 사람의 곁을 감쌌습니다. 여보, 처음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던 날이 떠오르옵니다. 그렇소. 그때는 오늘 같은 날이 있으리라 생각지 못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손을 맞잡고 지나온 세월의 고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귀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께서 제 병을 고쳐주셨듯 우리 함께 더 많은 이들을 도와야 하겠지요. 장인어른께서 새 의원을 마련해 주신다 하니 그 뜻을 저버리지 않고 힘쓸 것이오. 이판서가 사랑채에 앉아 사위를 불렀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 의원 자리를 마련해 두었네. 더 많은 이들을 살피도록 하게. 크신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옵니다. 제 일생을 다해 환자들을 보살피겠나이다. 곁에서 듣던 복동도 얼굴에 웃음을 띄었습니다. 의원님과 마님께서 이렇게 환히 웃으시니 저희도 기쁘옵니다. 소아는 덕수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함께 걸어갈 길만 남았사옵니다. 그렇소. 오늘부터는 새로운 삶을 열어가리다. 저녁 노을이 사랑채 기둥에 물들고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마당을 메웠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 따스한 빛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